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6일 투자를 책으로 배웠어요 시간입니다. 책 얘기를 자주 하고 싶은데 여건상 책 얘기를 자주 못하게 되네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투자를 배운다는 게 사실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투자할 때 내 마음이라든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주시해 주기 때문에 투자 관련 책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 네 번째,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시간이 걸려야 결국 돈을 버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모건 하우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빙하기에 관련된 겁니다. 1900년대 초 세르비아의 밀루틴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그건 뭐냐면 빙하기가 생기는 이유가 추운 겨울이 아닌 서늘한 여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구가 태양하고의 각도가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이제 겨울이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긴 하는데 이제 여름이 더 중요한 거죠. 여름에 그 얼었던 얼음이 눈이 다 녹아서 사라지면 결국 빙하기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별로 따뜻하지 않아서 얼음이 다 녹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다 녹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커져서 결국에는 빙하기라고 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의 역작용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빙하기가 5번에 걸쳐서 역사상 이루어졌는데 그 5번의 주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빙하기가 됐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주에서 뭐가 나타나서 빙하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빙하기도 시간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예를 듭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워런 버핏의 예를 듭니다. 워런 버핏은 75년간 투자해서 845억을 벌었습니다. 연간 수익률 22%.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워런 버핏 하면 복리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사고 파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투자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는 결국엔 장기간 가지고 이자를 다시 투자하는 그런 복리의 원리를 따라서 갔더니, 그리고 75년간 했더니 845억이라고 하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헤지펀드 르네상스의 수장인 짐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산은 210억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6%. 오타네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보다 3배가 높은데 그의 재산은 210억밖에 안 됩니다. 워런 버핏의 거의 4분의 1 수준인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투자한 기간은 30년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10살 때부터 해서 지금 85세까지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투자한 기간이 결국 워런 버핏의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복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험한 점은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다. 잠시 멈춰서서 복리의 잠재력에 관해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복리 전혀 생각 안 하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큰 성공을 못하는 거고, 복리를 가지고 정말 작은 퍼센트라도 수익률을 꾸준히 올려가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큰 돈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복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이자를 다시 투자해서 다시 이자를 버는 방식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이나 주식거래 전략, 부문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복리의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 경제 성장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합니다. 크게 보면 우상향인 거죠.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떨어진 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현재까지 경제라는 관념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뭐 그런 걸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내가 돈을 벌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기 스토리 4의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큰 것이 된다는 겁니다. 66%의 수익률보다 22%의 수익률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서 복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같이 할 텐데, 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